많이 넓고 많이 높고 힘도 좋고 많이 실리고 캠핑 혹은 여행 차박의 끝판왕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따란! 캠핑의 꽃이죠. 차박의 꽃 디스커버리 4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캠핑, 차박, 여행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 박스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천정과 많은 적지랑 그리고 절대 뒤처지지 않는 강인한 힘 때문에 이 라인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캠핑장 가시면 이 모델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모델이 가격대도 괜찮고요. 무엇보다 아무래도 신차는 금액대가 좀 많이 높은 편인데 요거는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그 가격대 때문에 조금 많이 타시고 세컨카로도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 차량을 보실 때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세 가지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미친 듯한 좋은 외관 컨디션. 완전 도색을 했나 싶었을 만큼 완전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외관 컨디션과 두 번째, 보기 드문 화이트. 얘네는 아시다시피 쥐색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화이트 컬러고요. 그리고 키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 뭔지 알아요? 플러스. 아니요? 베이지 시트요. 오. 보신 적 있나요? 이 친구들은 대부분은 블랙 시트인데요. 이 친구는 화이트 바디에 야. 파노라마 썬루프에 그렇지. 뿐만 아니라 베이지 시트까지. 원래 흰색이 파선이 국룰이거든요. 제네시스, 뭐 HG뿐만 아니라 K5 다 국룰인데 이 친구는 썬루프가 파노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썬루프가 3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1열이 열리고 2열, 3열은 그냥 개방감만 있는 유리를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요. 통으로 안 해놓고 1, 2, 3을 이렇게 똥똥똥 나뉘어놨어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잠시 후 실내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재원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죠. 2013년 8월 등록에 59,000km를 주행했습니다. 59,000km면 8년 동안 10,000km가 좀 안 뛴 거죠. 굉장히 적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그냥 뭐 반올림해서 6만 km라고 해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진짜 이거 카메라 감독님이 진짜 이거 외관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통 이런 차들의 단점이 뭔 줄 알아요? 흠집이 많아요. 여행용으로 많이 다니고 오프로드로 많이 다니면 일단 여기는 뭐 벌레 사체 묻은 거 잘 안 닦아가지고 그냥 박제되는 경우 많고요. 요쪽이랑 요쪽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 때문에 흠집이 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스커트 라인은 잘못 언덕 올라가다가 이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실물로 받아보면 바로 혹하실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얘네는 솔직히 뭐 외관보다 내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 키가 4,800이거든요. 4,800이면 펠리가 4,900이니까 지보이랑 펠리보단 조금 더 작고요. 딱 소렌토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안에는 좀 더 넓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뒤에가 각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제가 이따가 트렁크 가서 앉아 볼 건데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선 놀라기 전에 첫 번째로 1열 운전석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베이지 시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완벽하게 화이트에 가까운 베이지는 아니고요. 조금 톤 다운된 베이지로 들어가 있어서 이 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염려를 내려두시고 사용을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좋은 점은 손 가장 많이 닿는 부분. 팔, 알죠? 이렇게 해서 운전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팔꿈치 혹은 손 같이 가장 많이 좀 닿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다르게 사용해서 확실히 조금 이염에 있어서는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여기 설명을 드리냐면 바로 여기에요. 사이드 발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이드 발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이 시트 보이시나요? 시트 포지션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게 제일 낮춰놓은 거예요. 한번 타볼게요. 기본 SUV에 비해서
무릎이 굉장히 많이 직각으로 되는 편이에요. SUV여도 무릎이 조금 펴지는 정도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는 애초에 포지션이 많이 높은 편이어서 조금 나는 시야가 확보가 잘 되는 게 좋다, 좀 탁 트인 시야가 좋다 하시는 여성분들에게도 이런 SUV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실내를 보여드리기 전에 바로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부득이하게 더운 관계로 저희가 실내를 켜고 시작을 할 텐데요. 아마 지금 이쪽 1번 카메라에서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무릎이 거의 다 펴지신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굉장히 조금 의자가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높은 편이고 이게 제일 낮춘 거거든요. 근데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부터 저 앞에 있는 저 앞코 보닛까지 거의 시원하게 다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는 SUV 차량이고 좀 높아서 시야각이 편하다고 하지만 보닛이 안 보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닛이 거의 다 보여서 조금 긁을 확률은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차량의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얘네는 태생이 어디죠? 미국이죠? 예? 아닌가요? 어딘데요? 영국입니다. 영국인가요? 디자인 왜 그러지? 호! 미국 차인 줄?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이고 다 커요. 약간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을 만큼 글자들이 다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글자 되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고 이 차가 출고 당시 금액이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금액대가 많이 나가는 차량이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열선만 있고 통풍이 없어요. 충격적이죠. 요거는 이제 사륜 가는 버튼이고요. 아무래도 수입차에는 기본적으로 내비가 들어가 있긴 하는데요. 업데이트가 힘들 뿐만 아니라 흔히들 많이 만나시는 뭐 티맵이나 카카오도 맵처럼 좀 빠릿빠릿하게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른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사실상 핸드폰 내비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정말 다 직관적이에요. 정말 딱 정말 필요한 것만 넣어놓은 모습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C가 찍은 2구가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모드가 뭔가 많죠. 보통은 요게 없고 다른 옵션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은 요 옵션이 많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륜, 파트타임 사륜 차량인데요. 보시면 경로 혹은 험로에 따라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지, 눈길 미끄러운 곳, 사막, 요게 사막, 숲길, 뭐 고온 모래길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비탈진 길까지 해서 모두 다 켜져 있습니다. 모드가 굉장히 많은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서스 업, 다운도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 다운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SUV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에어 서스가 아니 본인이 누르시고 본인이 누르시면 어떡합니까? 나 이렇게 잘 눌릴 줄 몰랐어. 와, 기절할 뻔했네. 너무 놀랐어. 네. 이렇게 모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 애초에 랜드로버 속성 자체가 뭐죠?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하죠. 그만큼 모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캠핑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제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재밌는 게 얘네는 되게 예전부터 요 다이얼 타입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PR, NDS가 다이얼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주행 중에 스포츠로 바뀌겠죠? 근데 아쉬운 점은 여기 딱 걸리는 게 다 똑같아서 자칫 잘못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차량 받자마자 조금 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주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전자 파킹은 요쪽에 대놓고 얘만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벤츠들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요런 거는 잘 까지기 마련인데 주행거리가 작아서 그런지 딱히 버튼 까진 건 없고요. 역시나 핸들 또한 굿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요쪽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보통은 여기 스위치가 있잖아요. 요 핸드 손이 잡는 이 손잡이 부분에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약간 좀 G바겐처럼 이렇게 위쪽에 좀 버튼이 나와 있어서 조작하려면 조금 손이 많이 벗어나긴 하네요. 와, 이건 진짜 좋다. 보이세요? 사이드미러? 제가 BMW 안 좋아하는 이유가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드 미러 때문에 안 좋아하거든요.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근데 얘는 거의 포터급이에요. 저 항상 생각하죠. 포터를 떼다가 차에 달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의 포터급으로 손으로 해도 거의 끝에서 끝까지 손이 안 닿을 만큼 굉장히 넓어요. 근데 또 차주분이 안전을 걱정해서 여기 볼록골 또 달았어. 그래서 넓고 볼록거울까지 있어서 사각지대 경보장치는 없지만 이 거울 자체만으로도 사각지대는 충분히 예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열 베이지 시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마 영상으로 시트 상태가 지금 보이고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베이지 색상이다 보니까 조금 이염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닌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운전석 왼쪽 허벅지 버킷 부분에만 이염 부분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열에 가서 헤드룸과 레그룸은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지, 폴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있긴 하지만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있어. 어디요? 아, 그러니까 여길 잡고 타긴 좀 불편해요. 보통 여길 잡고 많이 타니까. 그래서 좀 저는 이쪽을 많이 잡게 타게 되더라고요. 손잡이 부분을 좀 더 편하게. 왜냐면 이거 잡고 타기가 불편해요. 또 안쪽에 있어서. 아무튼 한번 탑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지? 앞에랑 뒤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뒤가 좀 낮은 느낌이에요. 야, 쿠션이 낮은 걸까요? 왠지 모르겠지만 뒤가 좀 더 낮은 느낌이고요. 솔직히 시트는 조금 많이 하드한 편이에요. 약간 BMW들처럼 조금 많이 좀 하드한 편입니다. 벤츠에 비해서는 조금 좀 단단한 편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썬루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1열에 쥐꼬리만한 썬루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2열에 쥐꼬리만한 썬루프가 2개 들어가 있고요. 3열에 조금 더 큰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림막만 있어서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유리가 개폐가 되거나 이렇게 열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열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방감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이런 거의 단점은 이제 뚜껑이 익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친구는 위쪽에도 애초에 틴팅을 조금 두껍게 하셨기 때문에 여름에 이마가 뜨거워지는, 머리가 조금 뜨거워지는 걱정을 좀 덜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뒤에 보면 시가잭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로 열선 시트가 2개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좀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앞에 통풍 시트도 없었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뒤쪽에 나름 그래도 열선 시트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의 꽃은 이제 폴딩을 했을 때의 느낌인데, 저는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잠시 후에 트렁크에 가서 앉아볼 텐데 이 차가 거의 처음으로 앉았을 때 허를 꼿꼿이 세웠을 때 머리가 안 닿을 것 같은 차긴 합니다. 왜냐면 헤드룸 보이세요? 이런 헤드룸 본 적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썬루프 라인 때문에 더 들어가 있긴 하는데 어차피 뒤에도 썬루프 라인이 뚫려 있거든요. 이런 헤드룸 본 적 있어요? 이게 레그룸이 아니라 헤드룸 공간 이만큼 나와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아닌데도 이만큼 나오고요. 솔직히 레그룸은 그냥 보편적인 평범한 SUV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 선풍구도 천정에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터널 라인에만 에어 선풍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폴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감독님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의 좋은 점, 보통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벨트가 이렇게 오거나 위에서 안 이쁘게 달아서 내려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도 베이지로 같이 가죽으로 맞췄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폴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요거 자체는 굉장히 평평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트렁크 공간이 좀 더 낮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평탄화 과정은 거쳐야지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도어 옆에 보시면 접는 방법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요것만 눌러서 내린 폴딩 상태고요. 여기 밑에 스위치가 한 개 더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요렇게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애기 키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과자 부스러기를 이 구석구석 못 넣어서 안달인가, 그죠?
이렇게 하셔도 여기도 청소가 용이하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이만큼 적재 공간이 더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보통 그거 탈 때 이렇게 타셔도 되고 이걸로 열고 타셔도 되시거든요. 근데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 근데? 그쵸? 원래는 이렇게 타라고 여기 발판이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발 모드가 이렇게 밟고 저로 올라가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올려놓기 전에 아예 그냥 여기만 접어놓은 상태에서 트렁크 공간 같이 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네, 이제 후면부를 볼 텐데요. 혹시 이 친구의 큰 키가 보이시나요? 엄청 높이가 많이 큰 편입니다. 바닥에서부터도 높아서 좀 더 진입 장벽이 좋은 것도 있고요. 애초에 키가 높아서 안에서의 공간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인데요. 디스커버리 신형도 그렇고 디스커버리 5 신형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비대칭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대칭병이 좀 심하게 있는 사람이라 비대칭인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 근데 이거 되게 귀엽잖아요? 지붕 만들어준 거 비 맞지 말라고?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이 친구의 목적이 번호판이 라이트가 비춰줘야 돼요. 번호판 10번을 위해서 라이트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깜찍하게 지붕을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도어도 이렇게 엽니다. 전동 트렁크 같은 거 아니니까 그런 기대는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지금 1단을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단이 열립니다. 약간 좀 코란도 스포츠처럼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테일 쉐일 게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조개 껍데기 열리듯이 열리는 타입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 러기지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서 뭐 짐이 보인다거나 혹은 짐이 튀어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턱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저기 보이시나요? 거의 한 뼘 정도 조금 안 되게 턱이 져 있는 편이에요. 한 10cm 정도가량 턱이 져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평탄화 작업을 거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평탄화를 안 거치시고 그냥 만약에 숙박이 아니라 그냥 무박 2일이라던가 잠깐 캠핑을 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헤이! 자. 오! 높이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애초에 얘의 높이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안쪽도 썬루프 라인이 헤드룸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안에서도 충분히 키가 조금 저처럼 아담하신 분들이라면 부담 없이 앉아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캠핑장 놀러 가서 엄마 아빠 텐트 치는 동안 애기들 계속 여기저기 가다 뛰어다니잖아요. 짐 다 꺼내시고 애기들 잠깐 여기서 에어컨 틀어놓고 놀라고 해도 애기들한테는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혹시 보이시나요? 저기, 그러니까 애초에 좌우로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아마 공간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공간이 뭐냐면 여기예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앞쪽에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약간 캠핑 차량답게 구석구석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닥도 보시면 일반 직물 매트가 아니에요. 굉장히 두꺼운 고무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이런 두꺼운 고무 패드가 들어가 있다면 좋은 점은 짐 같은 걸 막 실으시더라도 흠집이 나지 않고 청소에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제가 아까 7인승이라고 말씀드렸던 걸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벨트 들어가 있고 시트는 요 밑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뒤쪽에 솔직히 시트가 있긴 한데 조금 타이트한 편이어서 조금 작은 친구들이야 모르겠지만 성인들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안 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닫을 때도 아래 턱을 먼저 닫은 다음에 윗니를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랫니 윗니 순서 기억하시고요. 지금 뒷유리도 그렇고 여기도 되게 깨끗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험하게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게 요런 데가 이제 깨알깨알 이제 그 흠집이 많이 나는 편인데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외관 상태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아마 감독님들께서 완벽하게 외관 위주로 좀 촬영을 해주셨을 거예요. 시트 상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시트 베이지 조금 얼룩 있던 것 아예 좀 더 전문 업체에 맡기면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요. 원하신다면 전문 업체에 맡겨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신다면 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관 상태는
끝내주기에 좋은 상태니까요. 그냥 구매하시고 나서 그냥 세차하면서 왁스만 먹으셔도 요 세차 같은 컨디션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디스커버리 앞면과 1열, 2열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같이 한번 봤는데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공간 굉장히 잘 나온 편이죠. 아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 많이 생각하시고 차박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차박의 꽃은 역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천정과 넓은 너비, 깊은 적재 공간까지 아무래도 차박 혹은 당일치기 캠핑으로는 이 친구가 가장 베스트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런 차는 저는 꼭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타시기에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 내리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어차피 이 친구는 사이드 발판이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가고 내리고는 부담도 없고요. 요즘에 여자분들도 혼자 차박 많이 하시고 캠핑도 많이 다니시니까 이 친구 패밀리카로 타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와이프가 타기에도 좋을 것 같고 남편이 여행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선물해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어디 막 다녀오시고 하셔가지고 항상 무조건 트렁크 공간이 커야 되는데 어른분들은 코란도 스포츠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 적재 공간 충분히 많이 나오니까요. 일단 뭘 많이 때려 넣는다 싶은 분들은 일단 이 차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1811-9646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이 차량은 너무 좀 각져서 별로야 하시는 분들은 익스플로러도 연식 짧은 것도 있고 조금 저렴한 차량도 있으시니까요. 수입 SUV 차박용 차하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1811-9646으로 연락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JMTV 김치현이었습니다. 안녕.